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차마 꺼내지 못하고 묻어둔 이야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혹은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도 않고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말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도록 배웠습니다. 내 고통에 이름과 성을 붙이고 비난할 대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이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공격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편해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용기 내어 직시하는 진실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그 방을 떠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인식조차 못하는 전쟁 속에 갇혀 있다면 평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실제 인물이 아닌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와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말을 배우기도 전에 당신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원형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 그림자는 결코 혼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것을 어머니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심리학적 딱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창살로 만들어진 감정의 감옥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당신을 끊임없이 심판하는 내면의 목소리이며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껏 질질 끌고 온 인정받고 싶은 지독한 갈망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실은 이 감정들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물려받은 유산이고 과거의 메아리이며 영혼의 피부에 새겨진 낙인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궁금할 겁니다. 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우상화하든 비난하든 그녀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바라보는 한 당신은 진짜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화, 당신의 투사, 그리고 수년간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이름 붙이지 못한 상처, 분노로 가득 찬 침묵이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신화가 당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내리는 모든 결정,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길 기대하다 깨져버리는 모든 관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선을 넘는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당신의 어린 시절, 마땅히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했던 따뜻한 눈길, 끝내 오지 않았던 포옹, 결코 듣지 못했던 단 하나의 위로의 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줄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머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가 열쇠라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길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상처가 더 이상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와서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도 모르게 어머니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란 적은 없습니까? 바로 거기에 덫이 있습니다. 어머니 콤플렉스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면서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결국 당신을 그녀의 반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패턴은 누군가 그것을 깰 용기를 낼 때까지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됩니다. 그 패턴을 깨는 것은 아픕니다. 그것은 환상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과거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법 같은 회복은 없으며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당신이 받지 못했던 그 위로를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필요했던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융의 언어에서 어머니는 단순히 당신에게 생명을 준 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원형이자 상징입니다. 기원, 안전, 정서적 양식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식, 의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원형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것에 투사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당신의 연인, 직장 상사, 친구들, 당신은 누군가 당신을 구원해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을 이해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보살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핍입니다. 그리고 결핍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자각, 그리고 용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머니를 이상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때때로 느끼는 것처럼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상처받고 깨지고 자신만의 내적 전쟁을 치르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어머니 세대는 자신의 삶을 살기 이전의 생존부터 해야 했던 힘겨운 시대를 관통해왔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녀가 가진 것이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이것이 상처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설명은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해방적인 이해로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화는 원망만큼이나 해롭습니다. 둘 다 당신을 과거에 가두고 현실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더 강하고, 더 자비롭고, 더 깨어있는 당신 자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고 있는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을 원하는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버릴 때마다 물어보세요. 나를 가장 먼저 버린 것은 누구였는가? 치유는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지옥으로 내려가는 여정이며 당신 안의 어린아이와 나누는 불편한 대화입니다. 묻어두었던 기억을 직시하고 그것을 다시 느끼고 그리고 마침내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그 아이는 때로 울부짖고 때로는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을 방해하고 화를 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값싼 자기계발서의 문구로 입을 막으려 하지 마세요. 얄팍한 영성으로 덮어버리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무엇이 필요했는지 물어본 다음 이제 당신이 직접 그것을 주십시오. 자기 연민.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층이 존재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충성심입니다. 당신은 선택한 적 없지만 마치 영혼의 끈이 묶인 것처럼 당신을 조종하는 충성심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능가하면 나는 그녀를 배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가슴 깊이 각인된 감정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녀와 연결되어 있다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침묵의 맹세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게요. 나는 당신보다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게요. 당신이 하지 못했다면 나도 온전히 치유되지 않을게요. 이 감옥이 보이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감옥이 사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오나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을 어머니의 고통, 좌절, 한계에 묶어두는 무의식적인 충실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더 큰 성공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불행했던 엄마에게 불충한 거야라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녀를 기리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그녀를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불행이 그녀를 치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배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길은 그녀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나 거부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그녀가 준 생명을 당신은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야 합니다. 물려받은 고통을 새로운 것, 즉 자각, 변화, 진정한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비밀 서약을 깨야 합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침묵 속에서 그녀에게 말하십시오. 그녀가 더 이상 곁에 없거나 들을 수 없더라도, 어머니, 저에게 주실 수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원망이 아닌 저의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운명을 반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적 유산을 지혜로 바꾸고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고 하나의 순환을 끝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물림되는 것은 물건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패턴, 소화되지 않은 감정, 침묵 속에 묻힌 트라우마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가 당신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왜곡된 어머니의 원형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당신이 빛날 때마다 당신을 심판하는 목소리를 해체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선택할 때마다 느끼는 죄책감의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해방은 그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최초의 상처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에 얼마나 더 오래 경의를 표할 것입니까? 당신이 시작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얼마나 더 오래 끌고 갈 것입니까? 물려받은 고통을 당신의 엔진으로 바꿀 때가 왔습니다. 생존을 멈추고 살기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충성심을 놓아버릴 용기. 거울을 보고 이제 나를 돌보는 사람은 바로 나야 라고 말할 용기.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때, 바로 그때, 오직 그때만이 당신은 진정으로 어머니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들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당신은 여러 세대 전부터 내려온 고통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목소리. 치유의 끝은 박수갈채나 마법 같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대물림된 소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찾아온 깨끗하고 새로운 고요함입니다. 진정한 정서적 성숙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냉정함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부서진 부분과 현명한 부분이 공존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는 부분과 이미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운 부분이 함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거의 상징적인 아이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현재의 상징적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되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조하기로 선택한 것에서 살아갑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느낄 수 있는 부분. 매일 모든 선택 속에서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 속에서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이 패턴의 끝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한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 때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이제 마침내 당신을 구할 구원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당신은 압니다. 당신을 부서뜨렸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당신 앞에서 경이롭게 떨게 될 그날까지 당신이 스스로를 재건하는 그 바쁜 여정을 저는 여기서 조용히